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온실가스 농도가 작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후 재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 세계 기상기구에서 2021년 글로벌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매년 발표되는 거긴 하지만 올해는 이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 자, 보고서 내용부터 요약해 주시죠. 매년마다 이제 세계 기상기구는 이제 그 이전에 발생했던 세계 기후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예. 올해 5월 18일에 세계 기상기구는 2021년 세계 기후 현황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보고서에서는 지속적인 온실가스 증가, 또 기온 상승 등의 극한 기후가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인류의 삶과 복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요. 예. 2022년 이슈가 되고 있는 식량 안보 문제를 유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또 안정적인 전력 가격,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만약 우리가 함께 행동한다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21세기의 평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예. 페트리 탈라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급격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상승 및 해양 산성화 등은 기후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는 이번 10년 안에 악화된 기후 영향을 막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 말씀해 주셨듯이 보고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해양과 대기 중의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이제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첫 번째가 이제 온실가스 농도입니다.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의 149%죠. 413.2ppm에 도달하면서 세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해양열에서 바다의 열기는 기록적인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바다의 2000m 깊이는 2021년에도 계속 따뜻해졌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따뜻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은 1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아주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온난화는 훨씬 더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면서 바다의 많은 부분이 2021년 어느 시점에 적어도 한 번의 강한 해양 폭염을 경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세 번째로 눈여겨볼 지표가 해양 산성화입니다. 바다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약 23%를 흡수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해양 산성화가 일어나면서 해양 생물과 생태계 서비스를 위협하고 있고요. 네. 식량 안보라든가 관광, 해안 보호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의 폐하가 감소함에 따라서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예. IPCC는 개방된 해양 표면의 폐하가 현재 최소 26,000년 동안 최저 수준이고 현재 폐하 변화율은 적어도 그 이후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은 1993년부터 2002년 사이에 연평균 2.1mm,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2.9mm씩 상승을 했는데요. 2013년에서 2022년 동안에 연평균 4.5mm씩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예.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는 주 원인은 빙하가 많이 녹고 있고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 부피, 팽창의 요인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수억 명의 해안 거주자들의 삶에 기후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 자, 한마디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경보가 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5년 안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 1.5도 이내 유지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목표치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번에 종합 보고서를 내기 열흘 전이죠. 5월 8일에 기온에 관한 보고서를 먼저 발표를 했었죠. 네. 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적어도 향후 5년 중에 한 해 동안 일시적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에 도달할 가능성은
50% 정도라고 밝히면서 그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1.5도는 산업화 시기로부터 지구 평균 기온, 즉 여기에서 상승을 저지해야 한다는 23차 당사국총회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2년에서 2026년 사이에 최소 1년이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되면서 지금까지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던 2016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93%에 달한다고 밝혔고요. 네. 네. 그리고 2022년에서 2026년에 5년 평균이 지난 5년 동안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93%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영국의 메트오피스가 주도한 업데이트에서는 북극 온도의 상승은 지구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을 것으로 보았고요. 2020년은 엘니뇨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서 2020년 평균과 비교를 해서 2022년 예상 강수 패턴은 남서 유럽과 남서 북아메리카에 걸쳐 건조한 기후가 지속이 되고요. 예. 북유럽이라든가 사일 지역, 브라질 북동부 및 호주에서는 습한 날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서 2020년 평균과 비교를 볼 때 2022년에서 2023년 또 2026년에서 2027년 평균의 예측 강수 패턴은 열대 지방의 강수량이 증가를 하고 아열대 지방의 강수량은 감소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예. 네. 이것은 지구 온난화로 예상되는 패턴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후 업데이트 서문에서 페테리 타알라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한 기온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바다는 계속해서 따뜻해지고 바다의 산성화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해빙과 빙하는 계속 녹을 것이고 해수면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우리의 날씨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예. 북극의 온난화는 불균형적으로 높으며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죠. 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는 폭염이나 대홍수 같은 이상기후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빙하가 손실되는 속도도 빨라졌다고 하는데 빙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그 이전에 비해서 빙하가 녹는 양이 약간은 줄었어요. 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시간 척도로 볼 때는 빙하 질량 손실이 가속하고 있는 경향이 아주 뚜렷한데요. 예. 평균적으로 세계 기준 빙하는 1950년 이후 33.5m가 얇아졌고요. 1980년 이후 76%가 얇아졌습니다. 2021년은 캐나다와 미국 북서부의 빙하들이 6월과 7월 폭염과 화재로 인해서 기록적으로 많이 녹았고요. 그린란드는 8월 중순이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녹아내렸고 3,216m의 빙상 최고 지점인 서밋 관측소에서 사상 처음으로 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례적인 폭염으로 북미 서부와 지중해 전역에서 최고 기온 기록을 깼는데요.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7월 9일에 54.4도를 기록을 했고요. 이탈리아의 시라쿠사는 48.8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6월 29일에 49.6도를 기록을 하면서 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폭염으로 인해서 바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고 또 11월에는 대홍수의 원인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죠. 예. 자, 해수면 상승, 또 기온 상승, 산불의 폭염까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홍수와 가뭄 같은 피해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작년에 대홍수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중국의 허난성에서 발생했던 17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던 대홍수가 있었는데요. 예. 서유럽에서는 7월 중순 독일에서의 경제적 손실이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을 했고요. 인명피해도 아주 정말 컸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대홍수 말고 가뭄도 참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아프리카의 북동부 지역, 캐나다 지역, 미국 서부 지역,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터키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지역에 가뭄이 영향을 주었는데요. 예.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에 아주 큰 손실을 입었고요.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은 올해죠. 2022년 올해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 지역은 40년 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지금 심각한 대기근에 직면해 있는데요. 가장 강력했던 태풍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 아이다였는데 8월 29일에 미국 루이지애나에 상륙하면서 7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남극 상공의 오존 구멍이 유난히
아주 크고 깊게 강화되면서 아프리카 극의 구멍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네. 기후 위기 및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2021년에는 인도적 위기가 악화되면서 기근 위험에 처한 나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이죠.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서도 양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자고 한 것처럼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노력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